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아, 너무 세다고, 너무 세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올리고 한 이틀, 3일 정도만 볼 사람만 보고 얼른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마음은 비겁하지 않고 싶고, 음, 계속 해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아주 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 수 있게 우회적으로 옆으로 어, 간당간당하지 않게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느끼는 압박을 다른 분들도 느끼셨나 봐요. 댓글에 보니까 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용감하다는 말, 다른 유튜버들은 다 비겁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나 혼자만 느끼는 그 압력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한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기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제가 20년 전쯤에 미생물학을 배웠어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죠. 일반 감기인데요. 일반 감기는요, 처음 걸렸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균이 안 나와요. 그리고 3일에서 7일 정도, 이 5일간, 이 5일간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일에서 9일이 이제 면역이 획득이 거의 다 된 이 시점에서는요, 바이러스 자체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감기의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자, 이 감기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반 감기라고 하냐? 일반 감기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냐?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많은 종류의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내가 직접 겪거나, 백신을 주사를 맞아가지고 겪어보거나, 아니면 무증상으로 넘어가거나, 무증상 증상을 앓거나, 무증상 감염되거나, 아니면 아예 건강해가지고, 균이 들어왔어도 나는 앓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냥 생존해 있기만 하는 그런 형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왜 일반 감기라고 하냐면, 원래 독감의 치사율이 1% 정도 됩니다. 한 해에요. 한 해에 독감의 사망률이 1% 됐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왔죠. 겨울만 되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늘 같은 형태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똑같은 형태의 바이러스도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기 바이러스라는, 커먼 콜드라는 이 감기 바이러스는 같은 종류가 없어요. 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른 종류로 매번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았다, 그럼 새로운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그냥 콧물만 찍 하고 그냥 넘어갔다, 옛날에 한번 들어왔던 놈이요.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아무 증상도 안 났다, 그러면은 몸이 매우 건강하시다는 점,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감기의 치사율은 0.5% 미만이에요.
0.5% 미만이에요. 일반 감기는요. 독감 사망률은 1%예요. 그럼 코로나19의 사망률이 0.5%인 걸로 봐서는 일반 감기에 속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요. 근데 이 일반 감기 하나 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해프닝, 팬데믹이라는 것은 WTO에서 선언할 수 있는 그 팬데믹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죽어야 그래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늘상 알아왔던 그 감기 하나 가지고 이 세계를 이토록 뒤집어 놓고 어, 이 경제 상황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럼 돈 버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있겠죠. 마스크 판매회사, 제약회사, 백신회사, 어? 코로나19하고 관련된 마스크며 그런 회사들은 돈을 벌겠죠. 미리 모의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폭등할 것인 걸 알고 왕창 음, 왕창 확보를 했다거나 마스크나 막 이런 것들이요. 진단 키트 막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이거를 겪었을 때 경제가 더 나빠질 건데 왜 같이 동참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우리나라만 이게 문제라면 우리만 진실을 규명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일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에요. 호흡을 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전염이 안 되냐 돼요. 마스크를 써도 전파를 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 마스크를 썼을 때 본인에게 습도를 보존하고 그래서 목구멍이 약간 촉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넘의 균이 들어오지 않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나같이 면역거지나 면역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백혈병, 암 환자나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렇게 면역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일반균인 뭐 일반 세균인 뭐 폐렴구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다 들어있어. 다른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왜 피곤할 때 헤르페스나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다 가지고 있지만 얘가 피곤할 때만 딱 올라오는 거죠. 근데 피곤했어. 그때 내한테 이 폐렴구균이 매번 저를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폐렴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하고 격리해야 되는 줄 알아. 자기들이 없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 당신들 정상균이 나한테는 이 감염 현상을 일으키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균을 내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만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뭐 대단한 이상한 환자인 줄 알고 뭣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내한테 손도 닿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내하고 손 닿으면 내가 손 씻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가 뭐가 중요하냐? 노인과 약자와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굉장한 치명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거든요. 근데 이게 퍼졌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분, 또 저처럼 장애가 있어가지고 면역 거지이신 분들, 암 환자,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이 치사율이 조금 높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제 올라갑니다. 저는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요. 왜냐면 1년에 보통 6개월 정도를 항생제를 달고 살았어요. 만약에 이제 병원 가갖고 여기가 아파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항생제를 줍니다. 근데 항생제는 한번 시작하면 2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항생제를 2주를 먹었는데 안 났으니까 위달 테스트랑 뭐시랑 뭐시랑 해가지고 그 균을 딱 찾아내서 플로플락사신 그 약을 2주 동안 다시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검사를 해서 먹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됐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4주가 지나가 봤죠. 그러고 나서 2주를 먹고 조금 괜찮아. 근데 처음에 먹는 이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증상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 다시 가서 이제 약을 돌라고 할 적에 일주일 이렇게 막 이렇게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먹었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 5일이나 있어. 이제 다 먹고 5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먹고 나게 다시 또 아프고 온몸에 전신이 기운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약을 처방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번 매번 항생제를 달고 사니 이 감기 독감 예방주사는 이 감기가 안 걸렸을 때 맞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중간중간이 없잖아. 중간에 잠깐 괜찮아진 그 시점이 나는 그때가 괜찮아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약을 먹었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한 3, 4일은 괜찮다. 근데 4일, 5일째 되면서부터 다시 또 엄청나게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병원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항생제를 다시 처방해주면 그걸 2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의 6개월 이상, 1년이면 6개월 이상을 항생제를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계속 변해요. 목근육이 아픈 놈, 이 바이러스는 목근육이 아픈 놈, 이 바이러스는 열을 나게 하는 놈, 이 인플루엔자는 목근육이 아프게 하고 콧물이 나는 놈, 이 인플루엔자는 기침만 오는 놈, 기침 가래만 오는 놈, 어떤 놈은 폐렴만 일으키는 놈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맨날 변이를 일으켜갖고 섞어요. 그리고 요새는 목 아프고 콧물 나고 기침하고 두통에다가 폐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독한 것들, 사스나 메르스 그랬죠. 그런 독종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생명의 치명타, 호흡, 산소를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폐에 물이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미리 너무 독하니까 예방 접종을 하자. 그래서 수년 전부터
3가, 4가에 해당되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해왔었죠. 그때 저는 체력이 안 돼서 맞지는 않았던 그 상태이기도 했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 3-4가지를 어떻게 찝어내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번 해에 특별히 그 3-4가지가 유행한다는 건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천 가지를, 수만 가지를, 이거를 이거 전체에 대한 백신이라면 맞겠지만 3가지, 4가지, 그 수만 가지 중에 3가지, 4가지니까 나는 맞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 올해에 퍼뜨릴 독감이 몇 가지로 딱 추려진 거라면 그거는 그러면 맞아야죠. 일부러 뿌린 거면 맞아야죠. 일부러 뿌릴 거니까 너네들 이거 맞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2015년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말았어요. 왜냐? 내가 평상시에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2000년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고 방광에 이제 신경이 잘리는 바람에 방광에 이제 배출을 못하는 그런 후유장애와 그 대변을 스스로 볼 수 없어서 관장으로 배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15분 일어나서 서 있으면은 다시 가서 누워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유치원에 놀이터에서 노는 거,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노는 거, 그거를 참 봐주지 못했다는 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애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 상황 그렇게 컸어요, 우리 큰애가요. 그땐 체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독감 예방주사를 딱 맞았는데 2015년도에 딱 맞았어요. 의료인이니까 다 맞아라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맞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처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그 면역거지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매일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도 가보고 한약방도 가보고 그냥 내과도 가보고 외과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근데 도저히 병명을 찾을 수도 없고 기력을 회복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제 약을 지어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음, 결국에는 그 다음 해의 3월에 그러니까 한 6, 7개월 이상이 경과한 다음 살아만 있었죠. 6, 7개월 동안. 그 경과한 다음에 드디어 내과 선생님이 그러면 갑상선 기능검사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신지로이드를 복용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미 끝났죠. 그 누군가가 코로나를 뿌린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나는 이미 코 낀 사람이다. 만성질환 질병을 갖고 있고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자, 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왜냐? 대출을 낀 집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낀 이 사무실에서 뭔가를 팔거나 만들거나 해가지고 내 집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집값들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버렸어. 원자재 값이 상승해버렸어.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 버렸어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10명 쓰던 사람은 8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내보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죠. 내보내요. 그럼 2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죠. 자, 그럼 8명이 만든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원자재까지 상승해버렸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원자재가 상승해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 옵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어요. 왜냐? 우리 집만 해도 2명을 내보냈잖아. 실직자가 뭘 사? 살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은 실직자 가게 무너졌지. 이제 이 회사에서 다시 또 경쟁력을 잃어서 많이 못 팔았으니까 본전치기도 못 해가지고 이제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죠. 이 기업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실직자는 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죠. 실직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은행 빚은 몇 달만 연체하면은 폭등합니다. 16.8%, 24%막 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이 집은 경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는 그것과 같이 맞물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최저 금리를 인상했어. 원자재 값은 상승했고 경쟁력 잃었지. 실직자가 증가했지. 원가가 생산 원가가 올라졌지. 이게 무슨 얘기냐? 장사들이 다 망해요. 가게가 일단 실직자가 돼가지고 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사들이 망한 다음에는 장사들이 다시 내보내는 실직자. 그러면 실직자들, 자영업자들 다 망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대기업에서도 다 망한 사람들이 사주질 않아요. 원가는 상승했는데, 그러면 그 대기업이 다시 또 부도의 위기에 놓입니다. 법정관리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파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켜 놨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부도나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옵니까? 부동산이 폭락하겠죠. 주식이 폭락하겠죠. 대한민국이 디폴트가 되는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2023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를 저는 생각했었는데 올 한 7, 8월 바로 시작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말이나 초 이렇게 23년까지 가지도 않는다. 22년까지도 22년 초 23년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 벌었죠. 마스크 장수, 또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판때기 하는 사람, 뭐 진단키트, 약, 이렇게, 그리고 백신을 보급해하고 맞춘 비싼 값으로 맞춰준다고 하는 한쪽, 이 코로나를 계획한 쪽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좋은 일과 나쁜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요. 인간이 매우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결과가 나쁩니다. 인간이 매우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결과가 매우 좋아집니다. 마치 어떤 현상처럼 그렇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3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을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때 정신이 깨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멀리 갈 것 없이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쪽 체제가 강압적이고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고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너무 오래전에 그 핍박받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도 정말 열심히 현명하게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요즘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6.25나 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많이 화려하고 고생 안 하고 옛날 우리가 지키고 있던